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주택의 취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저도 한번 이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주택의 취득세를 이제 시리즈로 전부 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예, 주택 취득세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1편으로서 기본편인데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그죠? 워밍업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의 취득세율에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변천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심플합니다. 이건 보지 마시고요. 요것도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요걸 보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6억, 9억 이렇게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자, 6억 이하다 그러면 취득세율이 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 1에서 3%,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은 3% 이렇게 3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제 취득세를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1세대 4주택자부터는 일률적으로 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6억과 9억 사이 요 구간을 이제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요. 1에서 3%로 바꿨습니다. 자,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은요.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자, 취득가 있겠죠.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거죠. 곱하기 3억 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100분의 1을 합니다. 이러면은 요 사이 구간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의 그 주택을 내가 샀다. 그때는 이렇게 취득세율을 정한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샀습니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일 때 취득세율은 요 구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건지 보겠습니다. 자, 6억 5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3억을 나눕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합니다. 곱하기 100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은 1.33%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6억 5천 곱하기 1.33% 하면은 한 860만 원 정도, 이 정도 취득세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가지가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33%, 여기에 10%니까 0.133이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흔히들 농특세 이렇게 부르죠. 자, 일률적으로 0.2%입니다. 그래서 0.2% 있죠. 그래서 1.33 플러스 0.133 플러스 0.2, 1.663%입니다. 이게 최종 취득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억 5천 곱하기 1.663%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그죠? 이 정도 이제 취득세가 이제 일률적으로 요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1에서 3% 이렇게 취득세율이 있었는데 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한 3가지 정도 이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8에서 12% 요 두 개의 그 아주 무거운 그런 중과세를 매기겠다. 이게 지방세법 제13조의 2 이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다주택자. 두 번째, 법인. 세 번째, 증여입니다. 그래서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이 집을 샀을 때에는 중과세를 하겠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하겠다. 증여를 하면 중과세를 하겠다. 이런 아주 세금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요. 자, 일단 우리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이 2채가 되겠죠. 집이 2채 아닙니까? 그래서 다주택자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새롭게 주택을 사는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은
지역과 무관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은 아무 볼 게 없습니다. 요거 절대 보지 마시고 새롭게 집을 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기본세율이죠. 1에서 3% 그대로 가면 됩니다. 즉 중과세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데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새롭게 집을 또 삽니다. 그럼 이제 3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8%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과세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만약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새롭게 한 채를 산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채는요, 이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역과 무관합니다. 얘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택 8%. 이제 집이 세 채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삽니다. 4주택자죠. 그런데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12%, 최고 세율입니다. 12%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채, 이때, 그죠? 네 채 이상부터는 무조건 12%입니다.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 뜻입니다. 앞에 있는 주택은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삽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은 그때부터 8%입니다.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주택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쳐다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얘는 8%입니다. 그리고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한 채를 더 삽니다. 그럼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12%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다 12%입니다. 그죠?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샀다. 그런데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2%.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12%.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이 정책이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을 때 이런 중과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이런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죠. 7월 10일 날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하면요. 다주택자 니네들 이제 조심해. 니네들이 주택을 하나 더 살 때마다 세금을 갖다가 취득세를 갖다가 중과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장을 이때 날렸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지방세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8월 12일부터 이제 8월 12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살 때 그때는 이제 중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2020년 7월 10일 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다주택자가 7월 1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법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둘 중 빠른 날짜가 주택의 취득 날짜인데요. 그래서 8월 12일 이후에 아마 취득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중과세를 당하는 그런 억울한 상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자, 좋다. 내가 7월 1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계약을 했다면은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해도 이때는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해 줄게. 다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다면은 특별히 봐주겠다. 이렇게 이제 요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에 6조의 이런 배려 규정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 즉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7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다주택자는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도 중과세 안 하겠다. 즉 기본세율 1에서 3% 적용하겠다. 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워밍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주택은 서울에 갖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요. 경기도에 주택을 삽니다. 경기도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자, 집이 두 채인 사람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8%. 원래대로 하면 8% 중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2020년 7월 10일에 요 경기도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잔금 지급했습니다. 정상대로라면요,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얘는 원래대로 하면 8%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은 이때는 취득세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경기도 주택은요, 그냥 기본세율 1에서 3%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월 10일 그 다음 날짜 7월 1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과세 8%를 이제 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을 한번 가볼까? 내가 여름 휴가철에 부산 해운대 바다도 가야 되고 그때 내가 주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부산 진구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부산은요, 부산 진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2020년 12월 18일 날 새롭게 또 지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날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샀을 때는 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말이죠. 2020년 12월 18일 날 요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법 13조 2 사항에 보면요,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은 이때는 특별히 취득세를 중과세 배제하겠다. 취득세 중과세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이 부산 진구는 언제냐면요,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즉 지정이라고 똑같아요. 1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전,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무슨 이전이라면은 지정고시일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고시일 12월 1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면요, 이때는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산진구 주택, 잠깐만요, 앞으로 가보시죠. 자, 오케이, 스톱입니다. 자, 지금 부산진구는 지금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런데 12월 18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요,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안 본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부산 진구에 새롭게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산 진구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1에서 3% 요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아까 그렇죠. 자, 그래서 부산 진구는 12월 18일, 즉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이 부산 진구 집을 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을 때, 지정이 될 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고시일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지정고시일 이전이니까 지정고시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취득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취득세 판단까지 봤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워밍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취득세가 참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거는 말이죠,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주택이 100채가 있든 주택이 얼마 있든지 간에 전부 다 1에서 3%.
아주 심플한 세율을 적용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4주택자 이상부터는 4%가 탁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8%, 12%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세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참에 하도 정신없이 복잡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먹고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지금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조정대상이 언제 지정됐느냐, 그리고 나는 매매 계약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참에 취득세를 갖다가 한번 총 정리를 해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제 기획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1편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취득세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취득세로 만나 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